타입C 포트 롤. 예, 앞서 페이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과거 USB 3.0까지는 호스트 디바이스가 롤이 픽스가 돼 있었어요. 호스트 디바이스. 그래서 호스트는 항상 지금 노트북 보시면 좌측이나 우측에 노트북 보시면 네모나게 돼 있죠. 아, 이거는 호스트야. 이 어플리케이션 내가 쓰는 이 노트북은 호스트야. 디바이스로는 절대 동작을 안 한다는 뜻이고, 집에 이제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보시면은 뭐 레이저 프린터나 아니면 어떤 계측기 같은 거 보시면 PC에 연결되는 계측기 쪽을 보시면 디바이스. 난 디바이스야. 호스트로 동작할 수 없어. 항상 이 호스트 디바이스 구조에서 통신을 하다가 타입C에 와서는 보신 것처럼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내가 호스트도 될 수 있고 디바이스도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픽셀하자. 더 이상 타입C에서는 이 호스트 디바이스라는 용어보다는 소스와 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 적용이 되죠. 하나는 데이터 통신 기준, 두 번째는 파워를 주는 기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소스 싱크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DFP는 뭐냐? 말 그대로 다운스트림 패싱 포트의 약자 DFP. 얘는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떤 메모리 스틱이 연결이 되면은 메모리 스틱을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포트가 되고, 항상 데이터 통신이나 전원을 주는 입장에서는 얘는 소스로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랩탑이나 데스크탑,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요즘에 카플레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그 차량의 경우는 USB Type-C가 적용된 폰을 갖다가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는 뭐 애플이나 아니면 아이폰이나 이런 걸 연결하시면 그쪽에 USB Type-C 포트에 이런 Type-C의 호스트로 동작할 수 있는 게 연결이 되죠. 다운스트림 패싱 포트의 역할은 파워 소스는 5V 올리고 호스트나 허브의 다운스트림 포트가 DFP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롬 레지스터가 항상 올라가 있죠. 이건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워를 주는 소스 쪽의 포트는 이 CC핀에 풀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풀업은 3.3V나 5V로 되어 있고, 이때 풀업 저항값은 뒤에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스트는 DFP다, 소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업스트림 패싱 포트는 디바이스로서 싱크로서 호스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있다. 메모리 스틱이 이쪽을 호스트를 바라보고 있어서 얘는 업스트림 패싱 포트, 디바이스 쪽이 됩니다. 디바이스 포트고, 프리퍼롤은 싱크, 말씀드렸던 싱크로 동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ID 디바이스,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가 다 이제 디바이스 싱크로 동작하고, 메모리 스틱 싱크로 동작하고. 그래서 5V는 파워 싱크로 동작을 하고 있고, 디바이스 포트, 허브의 패싱 포트. 그러니까 USB 허브가 있으면 이쪽 다운스트림 포트가 4포트짜리면은 이쪽에 업스트림, 이쪽이 바로 업스트림 패싱 포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는 여기에 풀다운 저항이 있어서 이 CC핀에 풀다운 저항이 있어서 이 CC핀에 있는 그 볼테지 디바이더 값을 통해서 볼트에 3A, 5V, 10A로 주권지를 갖다 컨트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포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포트 같은 경우는 DFP, 호스트 소스나 UFP, 디바이스 싱크가 픽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듀얼 포트는 이 둘을 다 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DFP가 될 수도 있고 UFP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DFP가 되고 UFP가 되는 부분은 맨 처음에 CC핀에는 베이스베이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쪽에 75%, 여기에 25%. 내가 이 어떤 USB Type-C 포트가 있을 때 이 사이클링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사이클링에서 듀티 사이클의 이 75%가 하이로 레벨로 잡혀 있으면은 DFP로 할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 듀티 사이클 로우로 잡는 부분이 25% 할당이 되어 있으면은 UFP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듀티 사이클의 사이클링의 레인지를 통해서 내가 이 포트를 좀 더 어떤 포트로 세팅할 건지를 갖다가 기준을 정할 수 있게끔 이 트라이 싱크나 트라이 소스라는 듀티 사이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DRP 포트에서만 이런 형태를 지원하고 있죠. 보신 것처럼 여기는 일반적으로 베이직 타입 C에서 포트 롤이 선정됐을 때 보면 V버스가 소스죠. 그러면 어떤 호스트가 되어 있고, 호스트는 풀업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쪽에 보스 엔드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CP 양쪽에 전부 다 이게 풀업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DRP 싱크 모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쪽 싱크죠. 풀 다운이 CCP 양단에 연결이 되어 있고, V버스는 파워를 받는 싱크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 롤 포트는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되냐? 허브가 싱크로 동작하는 경우, 그리고 허브가 DFP 소스로 동작하는 경우, 허브는 이 두 가지 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업스트림에 어떤 그 호스트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업스트림 연결되면 싱크, 그리고 다운스트림에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되면 DFP 소스로 동작을 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는 스탠드얼론 USB 허브, 다킹, 인베디드 허브, 요 바로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 허브가 들어가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죠. 모니터 위드 인베디드 허브 어플리케이션에 듀얼 포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DFP가 뭔지, UFP가 뭐고, DRP 이 세 가지 포트 롤에 따라서 나와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RP, RD 값이 어떤 건지는 뒤에 장표에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10kg, 22kg, 5.1kg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은 뒤에 장표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소스 DFP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면 내가 파워를 주는 쪽이 5V에 1.5A나 5V에 4A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롤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소스 쪽에서 풀업, 여기는 소스 DFP죠. 풀업을 갖다가 4.75에 5V에 22kg를 갖다가 풀업하게 되면은 RP 값이죠. 이 RP 값이 저항이 22kg다. 그러면 5V 1.5A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RP 값이 10kg입니다. 5V 풀업일 때, 그럴 경우에는 5V에 3A를 줄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56kg는 뭐냐? 이 RP 값이 56kg이 뭐냐?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00mA, 900mA 메가시 V버스 라인이 56k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3.3V 풀업, 근데 일반적으로 USB 통신이 5V를 많이 하기 때문에 V버스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타입시에서는 이 풀업을 3.3V에 할 수 있습니다. 3.3V에 할 경우에는 12kg 풀업을 할 RP 값이 12kg일 때는 5V에 1.5A, 반대로 4.7kg일 때는 5V에 3A가 됩니다. 그럼 이게 RP죠. P는 여기가 RP고 여기가 RD의 소스 싱크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반대로 이 RD 쪽, 싱크 쪽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5.1kg. 둘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파워를 주는 쪽에서 내가 5V에 3A를 가져갈 건지 5V에 1.5A를 가져갈 건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파워를 주는 쪽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파워 쪽이 당연히 전류가 높을수록 파워 구성에 대한 본 코스트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타입C 차징은
5V 렌즈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USB Type-C 같은 경우는 과거에 USB IP에서 서티피케이션 받을 때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원 렌즈가 5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5V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로드가 없을 경우에는 4.75에서 5.5V의 Type-C 렌즈, 여기는 Type-C 렌즈를 가져가는 거고, 만약 3A 로드 풀로 걸렸을 때, 이건 PD를 제외한 일반적인 디폴트 전력 5V 4A 기준 할 때에는 로드가 걸리면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면서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의 범위는 4V에서 5.5V까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원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테이블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포스트 사이드 프롬 레지스터, 이게 RP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22kg나 5V 풀업일 때는 10kg, 여기는 5.1kg로 픽스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RP, DFP 쪽 RD, DFP 쪽 싱크 정확값이 픽스가 되어 있다. RP만 내가 주고자 하는 전력 5V의 4A냐 5V 1.5A냐에 따라서 그 저항값만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RP와 RD가 볼테지 디바이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저항, 이때 그 볼테지 값, 그리고 0.7과 1.23 사이에 이때 볼테지 값, 이 CC핀에 걸리는 볼테지 값에 따라서 내가 5V에 4A를 줄 수 있고, 내가 5V에 1.5A를 줄 수 있고, 나는 레가시 5V에 900이나 5V에 500mA를 줄 수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UFP 쪽은 빠져 있을 때죠. 여기에는 이제 디바이스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됐을 때, 뒤집혀서 연결이 됐을 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V버스가 연결이 되고, 이 RP 값은 말씀드린 것처럼 12kg, 10kg 값이 되고, 이쪽에 있는 RD 값에 따라서, 이 RD 값이 아까 5.1kg였죠. 그럼 여기에 CC핀에서는 디바이더 값이 일어나서 이 디바이더 값에 따라서 이 V버스는 볼트에 3A나 1.5A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00mA나 900mA 부분은 이쪽에는 RP 값이 96kg이라는 얘기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력의 저항 RP 값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UFP 쪽 싱크 쪽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틀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1.5A죠. 1.5A면 여기가 아까 5.1kg이었고 여기가 22kg일 경우에는 1.5A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A다. 똑같이 5.1kg, 22kg. 그래서 이 RP 값의 디펜던시에 따라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V버스는 똑같지만 전류량이 틀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V콘은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CC핀 한 핀은 연결이 되어 있죠. RP랑 RD랑. 나머지 CC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놀고 있는 CC핀이 바로 V콘 역할을 해줍니다. V콘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뒤에 설명에서 나오는데 이 V콘이 하는 부분은 이 케이블, 마크드 케이블, 액티브 일렉트리컬리 마크드 케이블이라는 부분은 바로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한 케이블이고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한 케이블은 이 소스와 싱크 쪽에 각각 PD 폴리시 엔진을 탑재한 IC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이들은 아무 때나 20V에 5A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케이블, 이 케이블의 V콘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은 이 IC가 나는 파워 딜리버리 20V에 5A를 줄 수 있는 케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이 CC핀을 통해서 양단에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C의 전원을 공급할 때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CC핀이 이 V콘 역할을 해서 1W를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1와트를 공급하는 V콘이 필요하냐인데 보신 것처럼 일단 3A 이상을 지원하는 포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류량이 높기 때문에 이 PD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 양쪽 디바이스 호스트에 나는 파워 딜리버를 지원하는 거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RC가 들어가야 됩니다. 3A 이상을 지원한 케이블은 모두 다 이 V콘을 갖다가 공급을 받고 나머지 하나 얘는 3A가 아닌데 왜 V콘이 필요할까? 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USB 슈퍼스피드로 갈 경우에는 데이터 노이즈, 외부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 취약해지는 신호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리피터가 들어가고 그 리피터에 바로 이 V콘을 통해서 1와트의 전력을 공급해서 디바이스가 동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케이스 때문에 필요하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CCP는 볼테지 디바이더 방식으로 5볼테지 상한편에 1.5A 공급해 줄 거냐를 결정을 짓지만 나머지 V콘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 오브 패킷, 아까 USB 2.0에서는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고 했죠. USB 타입C에서는 스타트 오브 패킷이라는 역할을 하는 이 IC가 들어가서 여기에 1W의 전력을 공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이 RA 저항을 통해서 이게 약 500옴 정도 됩니다. 이 RA 저항을 통해서 호스트, 소스 쪽과 싱크 쪽에서는 여기에 SOP, 즉 리피터나 아니면은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한 일렉트릭 마크드 케이블을 알려주는 IC가 들어가 있구나. 이 RA 저항값을 통해서 양쪽 디바이스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있고요. V콘 스위치 1, 2가 있고 그래서 V콘은 여기 케이블 내에 있는 여기 이제 케이블입니다. 이쪽은 이제 케이블을 지나서 케이블하면 여기 이제 디바이스 쪽이 되는 거죠. 케이블과 디바이스. CCP는 전력, 싱크 쪽에 공급할 전력에 대한 볼테지 디바이더 값 정해지고 이 아래에는 이 케이블 내에 있는 RC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이 V콘을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CCP라는 두 가지가 타입C에서는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볼테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5볼트의 상한표를 측정을 줄 건지 판단도 하지만 V콘을 통해서 케이블 내에 있는 IC의 전원까지 공급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이 CP를 통해서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타입C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말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V버스 케이블에 연결되고 CC핀입니다. 그래서 CC핀이 연결이 되고 케이블이 연결이 되면은 RP 값과 RD 값을 통해서 디바이더가 이루어지면서 0.95V 레벨이니까 얘는 1.5A를 줄 수 있는 소스구나 라는 걸 서로 알 수가 있죠. 이후에 스위치가 닫히면서 싱크 쪽으로 5V에 1.5A를 공급을 해줍니다. 나머지 핀은 V콘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V콘은 언제 필요하다? 3A 이상일 때만 필요하다. 이거는 플립이 됐을 때 거꾸로 아까는 언플립이고 지금 플립이라고 했을 때 RP에는 지금 10kΩ이 있고 여기는 픽스돼 있죠. 디바이스 쪽은 싱크 쪽은 플립이 된 상태로 연결이 되고 10kΩ과 5.1kΩ에 디바이를 했더니 이때 디바이더 레벨은 1.7V고 3A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디텍션 이후에 V버스가 클로즈 되고 그 다음에 V버스를 통해서 3A를 공급을 해줍니다. 이때는 V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마크드 케이블은 3A 이상을 지원한 케이블부터는 이 IC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컨넥션은 호스트 디바이스가 슈퍼스피드가 들어가죠. 슈퍼스피드는 최소한 젠1, 젠2고
제논 젠2는 5기가 10기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중간에 먹스가 들어가야 돼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플립이든 언플립이든 간에 연결이 되면 이 어떠한 데이터 패스든지 다 이 SOC로 갈 수 있는 패스 선정을 갖다가 이 CC 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CC1, CC2면 이게 플립이다. 그러면은 이 먹스한테 알려줍니다. 플립해라. 이 데이터 패스 중에 한쪽 패스가 연결이 되고 non-플립이다. 그럼 얘가 끊기고 이쪽은 플립이 연결된 쪽으로 해서 데이터 패스 연결이 되고 이쪽과 동일하게 반대쪽 싱크 쪽도 이쪽에 있는 슈퍼스크립트 크로스바 스위치랑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CC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CC 컨트롤러가 먼저 디텍션을 한 이후에 방향 설정을 3.1 젠1에 있는 크로스바 스위치 알려주면 이 젠1의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A 방향, B 방향 중에 A 방향이 호스트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B 방향이 가야 되는 것 같다가 CC의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죠. 아까 일렉트로닉 마크드 케이블 중에서는 800옴이네. 800옴과 800옴에서 1.2kΩ 사이에 저항이 위치해야 되고 이 저항값을 통해서 내부에 RC가 있구나 없구나를 갖다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CC 와이어가 필수적으로 3.1 타입C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케이블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고 이 케이블에는 일렉트리컬이 마크다라는 부분이 케이블 판매할 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USB IF에서 나오는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5V 250mAh 갖다가 케이블 레인의 RC에 공급을 할 수 있다. 또 V버스를 가지고 대안으로 만약 V콘 쪽으로 공급하는 전원을 갖다가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V버스를 통해서 대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CC 핀에 사용하지 않는 핀은 항상 V콘을 통한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죠. 파워 딜리버리는 아마 얼마 한 2주 전쯤에 저희 마이크로칩의 조용규 과정의 파워 딜리버리에 대해서 한번 동일하게 오늘 같은 동일한 RTC 과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파워 딜리버리에서 이 V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 온 겁니다. 동일하죠. 22kΩ에 5.1kΩ 버스가 클로즈 되면서 5V에 1.5A 지금은 이제 PD를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CC핀으로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반대쪽 CC핀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반대쪽 핀은 V콘으로 동작이 되죠. 그럼 액티브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 액티브 리마크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RC가 들어가 있고 그 V콘으로 전원을 받게 되면 내부에 있는 IC가 양쪽 소스와 싱크 쪽에 PD 프로토콜로 나는 PD를 지원하는 케이블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후에 계속 통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USB Type-C에 대한 파워 옵션은 USB 2.0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슈퍼 차징이라는 것도 있고 차징, B차징, C차징 많은 차징 스펙이 나와 있지만 USB IF에서 나온 차징 스펙은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에 USB IF에서는 ECN을 하나 발행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USB IF에서 나와 있는 스탠다드 차징 스펙 외에는 프로프라이트 차징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에 나와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Q사의 차징 스펙이 있죠. Q사의 차징 스펙도 USB 앞에 Type-C의 차징 스펙과 호환을 하기 위해 PD QC 4.0이라는 스펙을 새로 릴리즈했습니다. 그래서 그 4.0이라는 스펙을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PD 스펙과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USB 차징은 과거 USB 2.0부터 보면 500mAh, 900mAh 그리고 BC 1.2 세 가지 스펙
CDP, SDP, DCP. 차징 플러스 데이터 통신. 스탠다드 차징 500mAh 플러스 데이터 통신. 얘는 1.5A까지 되죠. DCP 같은 경우는 데이터 통신은 안 되고 1.5A까지.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세 가지 사양에 있는 DC 1.2 사양. 그리고 타입 C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1.5A, 3A 사양.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는 5A까지. 바로 현재 보시는 테이블이 타입 C에서 현존하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C 파워 PD 파워 룰 같은 경우는 그 18W 파워 레이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은 18W 파워 여기는 이제 PD 기준이죠. 파워 18W까지 지원하게 되면은 5V에 3A 최대 15W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9V에 2A 이 두 가지 사양을 지원할 수 있다. 15W하고 18W를 지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50W를 지원할 수 있는 사양이다 할 경우에는 5V에 3A, 9V에 3A, 15V에 3A, 20V에 2.5A. 결국은 지원할 수 있는 파워 레이팅이 늘어나면은 지원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여기가 와테지고 이쪽이 암페어면은 내가 지원하는 와테지가 결정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프로파일 전원과 전류의 스펙까지 같이 결정이 될 수 있다. 내가 지원하는 전력 사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하는 프로파일 사양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